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생각했던 시리즈 중 하나가 맥주를 소개하면서 그 맥주와 어울리는 책을 같이 이야기하는 책맥 시리즈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좀 설레네요. 그래서요, 그때 맥주에 관한 책을 엄청 사가지고요, 맥주에 대한 이론적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게 다 그 책들입니다. 맥주 도감, 맥주 상식 사전, 맥주 스타일 사전, 맥주 인포그래픽, 맥주의 역사 보이시죠? 여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그 책들입니다. 근데 결국 이 시리즈는 생각만 하고 책장에 넣어놓게 되었었는데요. 요즘 집콕 시간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책꽂이를 보다가 문득 이 책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이 책입니다. 만화로 보는 맥주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맥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세계사의 흐름도 같이 짚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맥주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문학적인 맥주의 역사 그러면 뭔가 살짝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형식 자체가 그래픽 노블 형식, 그러니까 만화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정말 서양식 그래픽 노블이죠. 만화고 가끔 이렇게 이제 상식 같은 것도 중간에 설명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좋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로마,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맥주의 역사를 소개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맥주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맥주의 종류에 대한 토막 상식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현재 발견된 맥주 중 가장 오래된 것은요, 9,000년 전의 지하우 맥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맥주를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오래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맥주가 사실 최근에는요, 이미지 면에서는 와인에 조금 밀리는 게 사실이긴 하죠. 맥주 하면 약간 서민적인 느낌이고요, 와인 하면 어딘가 귀족적인 느낌, 그런 게 좀 나죠. 그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숨어 있습니다. 맥주는 곡물로 만들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술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도로 만드는 술인 와인은요, 좋은 포도가 생산되는 곳에서 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인 그리스와 로마는 포도 산지로 최적화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와인이 더 보편적이었고 대중적인 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며 와인은 지배자의 술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로마가 기독교랑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던 맥주에 대한 기록은 살짝 감춰지고요, 또 성경에 있던 와인에 대한 기록은 부각되어서 기독교에서는 와인을 더 중요한 술로 여기게 됩니다. 성찬식 때요, 예수의 피를 은유하는 음식으로요, 포도주를 쓰잖아요. 지금도 포도주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술로 쓰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의 물방울이라는 와인을 다룬 만화책은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와인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취향이니까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요, 맥주는 아주 좋아해요. 오죽하면 책맥 시리즈를 하려고 생각했겠어요. 사실 로마인들은요, 맥주를 좀 하찮게 여기고요, 야만인들이나 마시는 술이라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세계적으로 전파시킨 것이 또 바로 이 로마인들이에요. 우연의 기대는 원시적인 양조법을 체계화시켜가지고 전문 양조업을 만들어낸 것이 로마인들이거든요. 기술하면 로마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따라서 그 세계에 이 양조법이 전파되는 거예요. 맥주는 곡물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과일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이 아니어도요, 여러 군데서 제조가 손쉬웠고요,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아주 서민적인 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맥주가 밀로 만드는 술이다 보니까요, 중세 시대에는 맥주가 일종의 음식 역할도 했었던 거거든요. 심지어 옛날 방식의 맥주 제조법을 보면요, 아예 빵을 물에 넣어서 여러 첨가물을 넣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도수를 좀 낮추긴 했지만 어린아이도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음식이니까요. 근세로 오면서 우리가 아는 술의 개발 비화나 역사들이 나오게 돼요. 에일, 포터, 라거, 필스너 같은 것들인데요. 그중 영국의 산업혁명 때 짐꾼들이 즐겨 마시던 술 종류였던 포터 계열의 비법을요, 맥주를 만드는 비법을
독일인들이 몰래 훔쳐가서 개발한 것이 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 필스너 계열의 술들인데요. 이 술이 오늘날 우리가 맥주 하면 딱 떠올리는 그 이미지의 바로 그 술들이라고 하죠. 하이네켄이나 버드와이저 같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필스너 계열의 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맥주의 역사에서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금주법 시대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때까지도요, 사람들은 맥주에 알코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맥주는 곡물로 만든 음식이니까 진이나 위스키 같은 술과는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저 건강한 곡식으로 만들어서 마시면 활력이 넘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맥주에 알코올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맥주 산업 관련자들은요, 대부분 독일계 이민자들이었는데 이 무렵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맥주는 전쟁의 원흉인 독일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답니다. 금주법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법이요,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금주법이 폐지된 것은요, 밀주를 둘러싼 마피아 같은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공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술을 다시 만들어 팔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늘린 거죠. 하지만 금주법이 풀리기까지 13년이 걸렸고요. 그 사이에 소규모 양조장은 망하고요, 대규모 양조장만 살아남아서 맥주 맛이요, 좀 밋밋하고 균일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에 반기를 들고 크래프트 맥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맥주들의 지형도입니다.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역사와 그 뒤에 감춰진 맥주의 연관성을 보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맥주의 종류들을 알고요,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맥주들과 연결되는 것을 보니까 그 맥주를 정말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당장은 안 되니까요. 다음에 맥주를 마실 때 그 맥주에 해당하는 스토리가 떠오르게 된다면 더욱 맛있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서 크래프트 맥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시고 싶은 맥주는 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시고 싶은 맥주는 스토리와 어우러져야 나오는 거거든요. 맥주의 역사책을 보며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의 스토리를 발굴해서 추천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지구인분 중에 혹시 맥주 마케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구인분들 책맥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죠. 책과 맥주. 그런데 이 책뿐만 아니라 맥주에 있는 스토리를 알고서 그러니까 이런 맛이 나는구나 하면서 그 맛과 그 책의 내용과 싹 어우러지게,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책맥을 하는 곳의 분위기, 이런 것들과 어울리면요, 정말 독특하고 즐거운 아우라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만화로 보는 맥주의 역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아무리 과해도 취하지 않는 아주 즐겁기만 한 것입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들이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